지혜로운 하루,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월급 날마다 후배들 점심 사주고 간식도 챙겨주고 했더니 이제는 제가 안 하면 서운해 하더라고요. 명절 때마다 이웃집에 떡도 나눠주고 김치도 담가주곤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서로 불편해지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런 경험 한 번쯤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수십 년간의 사회생활과 인간관계를 통해 우리가 깨달은, 아니, 어쩌면 깨닫고도 실천하기 어려웠던 관계의 진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특히 친절과 무관심이라는 미묘한 균형에 대해 우리의 오랜 경험을 통해 얻은 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70년대, 80년대를 지나오면서 우리는 참 많은 것을 보고 배웠습니다. 그 시절 우리가 나누었던 따뜻한 정, 서로를 위하는 마음이 때로는 큰 상처가 되어 돌아오기도 했지요. 여러분은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회사에서 후배들을 위해 늘 발 벗고 나서서 도와주었는데 어느 순간 그것이 당연하게 여겨지거나 심지어 부담스러워하는 모습을 발견한 적이 있으신가요? 혹은 이웃을 위해 마음을 다해 베풀었는데 오히려 그것이 더 큰 요구나 부탁으로 이어진 경험은요. 반면에 묘하게도 적당히 거리를 두고 무심한 듯한 태도를 보였을 때 오히려 더 깊은 신뢰와 존중이 쌓인 경우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세대는 인정 많고 정이 넘치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떡 한 덩이를 나눠 먹던 그 마음으로 살아왔지요. 하지만 세상이 변하면서 때로는 그런 마음이 오해를 부르거나 관계를 더 어렵게 만드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아온 방식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우리도 조금 더 현명한 거리 두기를 배워야 할 때가 온 것이지요. 자식들과의 관계에서도,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그리고 우리 또래들과의 관계에서도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단순히 사람들과 멀어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존중하기 위해 때로는 한 걸음 물러서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역설적으로 더 단단하고 의미 있는 관계로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우리가 수십 년간의 삶을 통해 깨달은 그리고 앞으로도 실천해야 할 인간관계에 숨겨진 지혜들입니다. 친절과 무관심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법, 가깝되 너무 가깝지 않게 거리를 유지하는 법, 그리고 그 속에서 진정한 관계의 의미를 발견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함께 그동안의 경험을 돌아보며 앞으로의 인간관계를 더욱 지혜롭게 만들어가는 방법을 찾아보시죠. 여러분의 오랜 경험과 지혜가 이 이야기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줄 것이라 믿습니다. 자, 이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친절과 무관심이 만들어내는 관계의 역설에 대해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자세히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친절이 배신당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흔히 정이 들면 의가 없어진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는 단순한 속담이 아닌 깊은 인간 심리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 과도한 친절은 상대방에게 부담이 되고 때로는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게 됩니다. 70년대, 80년대를 살아오면서 우리는 서로 돕고 살아야 한다는 가치관을 자연스럽게 배웠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변하면서 그런 따뜻한 마음이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가 생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직장에서 늘 커피를 타주던 직원이 어느 날 바빠서 커피를 못 타주면 오히려 서운해하는 동료들이 생기죠. 퇴직하고 처음 시작한 동호회에서
너무 열심히 챙기다 보니 이제는 모든 모임의 간식과 음료를 제가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이야기도 있죠. 명절 때마다 떡을 돌리던 이웃이 한 번 걸으면 왜 이번엔 안 주지? 라며 수군거리는 목소리가 들립니다. 손주들 학원비를 몇 번 도와주었더니 이제는 매달 당연히 보내주길 기대하는 상황이 되어버린 경우도 있습니다.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친절히 배신당하는 데에는 세 가지 심리가 숨어 있습니다. 하나는 익숙함이 만드는 당연함입니다. 한두 번의 친절이 반복되면 그것이 일상이 되고 일상은 곧 의무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둘은 기대치의 상승입니다. 작은 친절에서 시작해 점점 더 큰 것을 바라게 되는 인간의 본성이죠. 셋은 책임 전가입니다. 과도한 친절은 때로 상대방의 자립심을 약화시키고 모든 것을 나에게 의존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습니다. 두 번째로 무관심이 인정받는 이유입니다. 적절한 거리두기는 서로에 대한 존중을 만들어냅니다. 상대방의 영역을 인정하고 그들의 공간을 존중하는 것이죠. 이는 특히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더욱 중요합니다. 퇴직 후 며느리의 살림살이를 너무 신경 쓰다가 오히려 관계가 틀어진 친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반면 며느리가 알아서 하겠지 하고 한 발 물러선 후 오히려 더 가까워졌다는 이야기도 있지요. 손주들 교육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때는 이렇게 했는데 라는 조언이 오히려 세대 간 갈등의 씨앗이 되곤 합니다. 지나친 관심과 조언은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무관심이 인정받는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 무관심은 상대방에게 자유를 줍니다. 간섭받지 않는다는 것은 곧 자신의 방식대로 살 수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둘, 무관심은 책임의 소재를 분명히 합니다. 내가 간섭하지 않았기에 결과에 대한 책임도 온전히 상대방의 몫이 되는 것이죠. 셋, 무관심은 역설적으로 신뢰를 보여줍니다. 당신을 믿기 때문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건강한 거리두기의 기술입니다. 이는 무관심과는 다른 관심은 잇되 한 발 물러서는 지혜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이웃과의 관계에서는 인사는 하되 사생활은 묻지 않는 것, 자녀들의 살림에 대해서는 조언은 준비하되 요청이 있을 때만 하는 것, 친구들과의 모임에서도 항상 주도하려 하기보다는 때로는 따라가주는 여유를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건강한 거리두기와 무관심은 전혀 다르다는 점입니다. 건강한 거리두기란 관심은 잇되 표현을 자제하는 것, 도움은 줄 준비가 되어 있되 요청이 있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 상대방의 성장을 위해 때로는 실수도 지켜보아 주는 것, 내 방식이 아닌 상대방의 방식을 인정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은퇴 후의 인간관계는 더욱 세심한 거리두기가 필요합니다. 시간이 많아진 만큼 자칫 타인의 삶에 과도하게 개입하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퇴직자 모임에서도 동호회에서도 가족관계에서도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살펴보면 가족관계에서는 주 1에서 2회 정도의 적절한 연락 빈도 유지하기, 자녀 부부의 의사결정 과정에 개입하지 않기, 손주 교육에 대한 조언은 요청이 있을 때만 하기, 이웃관계에서는 마주치면 반갑게 인사하되 과도한 친밀감은 피하기, 경조사에는 참여하되 일상적인 간섭은 하지 않기, 도움이 필요해 보여도 먼저 물어보고 돕기,
친구 관계에서는 서로의 건강과 안부는 챙기되 지나친 비교는 피하기. 모임을 주도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따라가 주기.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선을 지키기. 이런 거리두기는 결코 냉정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방을 더 깊이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이지요. 때로는 돕고 싶은 마음을 잠시 뒤로 하고 상대방이 스스로 설 수 있는 여유를 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배려가 아닐까요? 우리는 수십 년의 삶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관계는 서로를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때로는 무심한 듯 보이는 거리두기가 오히려 더 깊은 신뢰와 친밀함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제 우리의 남은 인생에서는 이런 지혜로운 거리두기를 실천하며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관계를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는 또 하나의 소중한 유산이 되지 않을까요? 앞으로도 우리는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 속에서 적절한 거리두기의 지혜를 실천한다면 우리의 노년은 더욱 풍요롭고 평화로워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랜 세월을 살아오며 깨달은 인간관계의 황금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다시 한번 핵심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친절과 무관심이 만들어내는 관계의 역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과도한 친절이 오히려 독이 되고 적절한 거리두기가 관계를 더 돈독하게 만드는 현상을 살펴보았지요. 특히 세 가지를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첫째, 친절은 베풀되 상대방을 구속하지 않는 선에서 멈출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정성과 친절은 서로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무관심이란 냉정함이 아닌 상대방의 영역을 존중하는 따뜻한 배려의 다른 표현입니다. 특히 자녀들, 며느리, 사위, 그리고 손주들과의 관계에서 이런 지혜가 더욱 필요합니다. 셋째, 건강한 거리두기는 오히려 더 깊은 관계로 이어지는 징검다리가 됩니다. 때로는 한 발 물러서는 것이 더 가까워지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야말로 더 지혜로운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새로운 기회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건강한 거리두기를 실천한다면 우리의 관계는 더욱 성숙해지고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관계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오늘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힌트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각자의 상황에 맞게 지혜롭게 적용하시면서 더욱 행복하고 평화로운 관계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지혜로운 하루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혜로운 하루,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깊은 고민 하나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바로 나이가 들수록 결혼한 자녀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잠시 눈을 감고 여러분의 자녀가 처음 걸음마를 배우던 그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작은 손을 뻗어 우리의 도움을 요청하던 그 순간들. 첫 등교날 불안한 마음으로 뒤돌아보며 손을 흔들던 모습. 이런 기억들이 마치 어제 일처럼 선명하게 떠오르지 않으신가요? 하지만 시간은 흘러
그 자녀가 이제는 결혼을 하고 독립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이 변화의 순간을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을 겪으십니다. 아직도 내 눈에는 어린아이 같은데. 라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들곤 하죠. 특히 요즘 들어 많은 부모님들이 결혼한 자녀를 여전히 미혼일 때처럼 대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말마다 찾아오라고 하거나 식사 메뉴부터 집안일 하는 방식까지 일일이 간섭하시는 분들을 종종 봅니다. 자녀를 향한 깊은 사랑에서 비롯된 행동이지만 이러한 태도가 오히려 관계를 해치는 주된 원인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결혼한 자녀는 더 이상 예전의 그 자녀가 아닙니다. 이 단순한 진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건강한 관계의 첫걸음입니다. 결혼은 단순한 통과 의례가 아닙니다. 한 사람의 인생에서 완전한 독립을 의미하는 중요한 전환점이자 새로운 가족의 시작을 알리는 소중한 순간입니다. 잠시 여러분의 젊은 시절을 돌이켜보세요. 결혼 후 처음으로 가정을 꾸렸을 때의 그 설렘과 부담감을 기억하시나요? 배우자와 함께 우리만의 방식으로 살아보고 싶었던 그 간절한 마음. 부모님의 사랑은 감사하지만 때로는 그 관심이 부담으로 다가왔던 순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자녀들도 같은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제 소중한 배우자가 있고 배우자의 가족이라는 새로운 인연이 생겼으며 그들만의 고유한 생활 방식과 가치관이 형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이렇게 물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내 자식인데 왜 거리를 둬야 하나요? 이해할 만한 질문입니다. 하지만 적절한 거리두기야말로 관계를 더욱 건강하고 견고하게 만드는 비결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는 결코 자녀를 포기하거나 무관심해지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성숙하고 깊이 있는 사랑으로 발전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죠. 마치 우리가 어린아이의 걸음마를 지켜볼 때처럼 때로는 뒤에서 지켜보는 것이 진정한 사랑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특히 결혼 초기에는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시기는 자녀 부부가 서로를 이해하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가는 매우 중요한 때이기 때문입니다. 신혼부부는 마치 작은 새싹과 같습니다. 너무 많은 물을 주면 오히려 뿌리가 썩을 수 있듯이 부모의 과도한 관심과 개입은 자녀의 결혼 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새로운 관계의 지평을 열어가야 할 때입니다. 자녀의 독립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어지는 이야기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지 실제 사례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 부부의 결정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가정을 이룬 그들은 이제 독립된 성인으로서 자신들만의 삶의 방식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살림 방식, 육아 방식, 재정 관리 등 모든 면에서 그들의 선택을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때로는 그들의 결정이 우리의 눈에 미숙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조언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할 것입니다. 하지만 잠시 멈추어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처음부터 완벽한 부모는 아니었습니다. 시행착오를 겪으며 성장했던 것처럼 그들도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특히 육아 방식에 있어서는 더욱 조심스러워야 합니다. 요즘은 육아 정보와 트렌드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대의 육아 방식이 절대적인 답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합니다.
자녀 부부가 선택한 육아 방식을 비난하거나 교정하려 들기보다는 그들의 방식을 이해하려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정적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세대와는 다른 소비 패턴이나 투자 방식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대의 변화이며 그들 나름의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습니다. 재정적 조언을 하고 싶더라도 그들이 요청할 때만 조심스럽게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상적인 살림 방식에서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음식 준비 방식, 집안 정리 방식, 시간 관리 등 모든 면에서 우리와는 다른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일 뿐입니다. 그들만의 방식으로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지지해 주어야 합니다. 자녀 부부를 존중한다는 것은 그들의 경계를 인정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결정에 간섭하지 않으며 그들만의 선택을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오히려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드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때로는 이런 거리두기가 서운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코 관계의 단절이 아닙니다. 오히려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존중하는 성숙한 관계로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자녀 부부가 성공적으로 새로운 가정을 일구어 나갈 때 우리는 더 큰 기쁨과 보람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역할은 이제 조력자이자 지원자로 변화해야 합니다. 필요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되 그들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관계를 유지해 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현명한 부모의 모습일 것입니다. 자녀 부부의 성장을 지켜보는 일은 때로는 답답하고 조급한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들의 페이스를 존중하고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도 함께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초대받지 않은 방문은 삼가야 합니다. 내가 낳아서 키운 자식인데 그 집에 왜 못 가? 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잠시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신혼 시절 새로운 가정을 꾸리며 나만의 공간을 만들고 싶어 했던 때가 있었을 겁니다. 결혼한 자녀의 집은 더 이상 부모인 우리의 집이 아닙니다. 그곳은 우리 자녀와 그의 배우자가 함께 만들어가는 그들만의 보금자리입니다. 그들에게는 자신들만의 일상과 루틴이 있고 소중한 둘만의 시간도 필요합니다. 갑작스러운 방문은 자녀 부부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라 해도 예고 없는 방문은 그들의 계획을 방해하거나 불편한 상황을 만들 수 있죠. 예를 들어 볼까요? 퇴근 후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온 자녀 부부가 있습니다. 둘만의 조용한 저녁 식사를 계획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초인종이 울립니다. 문을 열어보니 장봐온 음식을 한아름 들고 계신 부모님이시죠. 자녀들은 겉으로는 미소를 지을지 모르지만 속으로는 당혹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들의 계획이 무너졌을 뿐만 아니라 피로한 상태에서 갑작스러운 손님을 맞이해야 하는 부담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문하고 싶을 때는 반드시 미리 연락을 하세요. 이번 주말에 시간 괜찮니? 잠깐 들르고 싶은데. 처럼 자연스럽게 물어보세요. 이때 중요한 것은 자녀가 지금은 어려워요라고 말했을 때 섭섭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해보세요. 아, 그래, 바쁘구나. 다음에 시간 될 때 보자. 이런 태도는 자녀들의 일정과 프라이버시를 존중한다는 것을 보여주며 더 나아가
부모와 자녀 사이의 신뢰를 쌓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방문 약속도 너무 자주 잡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주 1회 이상의 방문은 자녀 부부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서로가 그리워질 만큼의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관계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방문 시간도 적절히 조절해야 합니다. 특별한 행사가 아니라면 2-3시간 정도가 적당합니다. 방문 중에는 자녀 부부의 집안일에 과도하게 간섭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이러한 거리두기가 처음에는 어색하고 서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코 자녀가 부모를 멀리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건강한 거리두기는 서로를 더 존중하고 이해하는 성숙한 관계로 발전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결혼한 자녀의 독립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은 부모로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들이 새로운 가정을 꾸려나가는 과정을 믿고 지켜보는 것, 그것이 바로 현명한 부모의 모습일 것입니다. 셋째,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적절한 선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특히 결혼 초기에는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은 자녀들을 보면 마음이 아프죠. 냉장고가 비어 있는 것은 아닐까? 월세는 제때 낼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종종 도움의 손길을 내밀게 됩니다. 처음에는 작은 금액으로 시작합니다. 이번 달 장보기 비용으로 써라. 겨울이니까 난방비로 보태어라라며 용돈을 주시죠. 자녀들도 처음에는 망설이다가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이런 지원이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녀 부부는 점점 더 부모의 지원에 의존하게 됩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살림을 꾸려나가는 법을 배우기 어려워지죠. 마치 어릴 때처럼 부모님께 손을 벌리는 것이 당연해집니다. 또한 경제적 지원은 자녀 부부 사이의 갈등을 키울 수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이런 걸 해주시는데 당신 부모님은 왜 안 해주시나요? 라는 비교가 시작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부부간의 의사결정에서도 더 많은 지원을 해주는 쪽의 의견이 더 강하게 작용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모 자신의 노후 준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 쓰는 돈이 늘어날수록 정작 본인들의 노후 자금은 줄어들게 되죠. 이는 결국 먼 미래 자녀들에게 더 큰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기적인 지원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명절이나 생일 같은 특별한 날에만 정해진 금액의 용돈을 주는 것으로 제한하세요. 이렇게 하면 자녀들도 그 금액을 기대하고 생활비에 포함시키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긴급한 상황에서만 도움을 주되 그것도 가능하다면 대출의 형태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이자는 받지 않더라도 갚아야 할 돈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한 본인의 노후 자금은 반드시 따로 준비해 두세요. 나중에 자녀들이 봉양해 주겠지라는 생각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본인의 노후가 든든해야 자녀들에게도 부담을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녀 부부에게 적절한 경제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계신다면 그들이 때로는 서운해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결국은 그들의 진정한 독립과 성장을 위한 사랑의 표현이라는 점을 잊지 마세요. 부모된 마음에 자녀들이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때로는 도와주지 않는 것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지혜로운 경제적 거리두기를 실천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넷째, 많은 부모님들이 친자식과 사위 며느리를 구분 짓는 실수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 딸은 이렇게 했는데 며느리는, 또는 내 아들은 원래 이런 성격이 아닌데 결혼하고 나서. 이런 말씀들을 자주 하시지 않나요?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결혼이란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사위나 며느리를 차별하는 것은 결국 내 자녀의 반쪽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이 선택한 인생의 동반자를 존중하지 않는 것은 자녀의 선택과 판단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가족이란 꼭 피로만 맺어지는 것일까요?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맺어지는 것이 진정한 가족 아닐까요? 사위와 며느리도 각자의 부모님과 자라온 환경이 있습니다. 그들도 우리 가족에 적응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세요. 때로는 서툴고, 때로는 우리의 기대와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이 아닌 단지 다름일 뿐입니다. 특히 명절이나 가족 모임에서 이런 차별이 두드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며느리는 부엌일을 해야지라든가 사위는 왜 이렇게 안 오나 하는 말들은 삼가야 합니다. 대신 우리 며느리도 쉬어라든가 사위가 바빠서 힘들겠구나라는 말로 바꿔보세요. 새로운 가족을 받아들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들을 진정한 가족으로 인정하고 포용할 때 우리 가족은 더욱 단단해지고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사위와 며느리에게 따뜻한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세요.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그들의 노력을 인정해주세요. 자녀가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부모님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위와 며느리를 차별하지 않고 동등하게 대우하는 것. 이것이 바로 현명한 부모의 모습이 아닐까요? 마지막으로 기억하세요. 사위와 며느리는 우리 가족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소중한 선물입니다. 그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새로운 가족 문화를 통해 우리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다섯째, 자녀 부부 사이의 갈등에 개입하지 마세요. 배우자와의 갈등으로 힘들어하는 자녀를 볼 때 부모의 마음은 찢어질 듯 아픕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녀 부부의 갈등은 오직 그들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우리 자녀가 힘들어할 때 돕고 싶은 마음 이해합니다. 하지만 자녀의 결혼 생활에 개입하는 순간 상황은 더욱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도움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개입이 자녀 부부 관계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많죠. 예를 들어 딸이 남편과의 갈등을 털어놓았다고 해서 사위를 나쁘게 보거나 아들이 아내와의 문제를 이야기했다고 며느리를 비난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전체 이야기의 한 부분일 뿐이니까요. 결혼 생활에서 겪는 갈등은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두 사람이 서로를 이해하고 맞춰가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우리도 젊었을 때 그런 과정을 겪었을 테니 그들의 성장 과정을 지켜봐 주는 게 좋습니다. 특히 자녀가 배우자에 대한 불만을 토로할 때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감정적으로 동조하거나 한쪽 편을 들기보다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경청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자녀들은 때론 단순히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필요할 뿐이니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자녀 부부를 한 단위로 보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그들은 이제 독립된 가정을 이루었고 그들만의 방식으로 삶을 꾸려나가야 합니다.
자녀가 조언을 구할 때도 신중해야 합니다. 너희들이 잘 해결할 수 있을 거야라는 믿음을 보여주세요.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라고 권유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의 역할은 그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응원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의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저 그들을 믿고 기다리는 것, 그것이 진정한 부모의 사랑일 것입니다. 자녀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현명하고 강합니다. 그들에게 시간과 공간을 주세요. 그들은 분명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해결책을 찾아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하세요. 부부 관계의 진정한 주인공은 그들입니다. 우리는 그저 그들의 성장을 지켜보는 조력자일 뿐입니다. 그들을 믿고 기다리는 마음으로 한 걸음 물러서서 지켜봐 주세요. 이러한 거리두기가 처음에는 어색하고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것이 얼마나 현명한 선택이었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적절한 거리는 오히려 서로에 대한 그리움과 소중함을 키워주고 만날 때마다 더욱 반갑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특히 노후의 인간관계에서 자녀와의 관계는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관계가 건강하려면 서로의 독립성과 경계를 인정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자녀의 행복을 진정으로 바란다면 때로는 한 발 물러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거리두기가 결코 사랑의 단절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더 성숙하고 건강한 사랑의 형태로 발전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독립적인 성인으로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 그것이야말로 부모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이 아닐까요? 우리의 자녀들이 진정한 의미의 독립된 성인으로 성장하기를 바란다면 우리도 그만큼 성숙해져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현명한 부모의 모습이자 행복한 노후를 만드는 지혜일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족 관계에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지혜로운 하루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